문제는 그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는 선생님이 다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위주로 일단 수업을 하게 될 거야. 쉬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풀고 나중에 질문하는 형태가 되도록 할 거고. 자, 그러면 33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3 곱하기 fx가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인테그랄 3부터 x까지 ft dt를 만족한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적분인데 정적분의 적분 구간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적분 구간에 변수가 포함된 이런 정적분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했고,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풀이하는,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짓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우리 대입을 해서 경계 조건을 찾아내는 건데, 요 밑에가 3이니까 x에다 3을 대입하면 피적분 함수 ft가 뭐든지 상관없이 이 정적분 값은 0이 돼서 얘를 날리고 뭔가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얘를 뭐 할 수 있어요? 양변을 미분해서 요 fx라는 함수가 뭔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대입을 먼저 해보자. 그럼 x에다 뭐를 대입하는 거야? 3을 대입하는 거지. 그럼 x에다 3을 대입하면 3 더하기 3은 6 곱하기 f3, 6 곱하기 f3은 여기는 3을 대입했으니까 3 더하기 3, 6의 제곱 36이 될 거고, 얘는 3 대입하면 0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래 끝, 위 끝이 똑같으면 정적분 값은 무조건 6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F3이 뭐라는 걸 아는 거죠? 6이라는 요 사실을 하나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자, 다음 F5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fx를 구해야 되고, 그럼 fx를 구하기 위해서 요놈의 양변을 뭐 하는 거야?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좌변은 x 플러스 3하고 fx가 곱해져 있으니까 곱의 미분을 해보면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그대로 fx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x 플러스 3 곱하기 뒤에 거 미분 f 프라임 x. 그래서 좌변을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는 우변은 x 더하기 3의 제곱을 미분하면 2 곱하기 x 더하기 3. 그 다음에 3부터 x까지 f dt 쟤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제가 fx가 되는 거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기억을 해두셔야 돼. 우리 어떤 걸 공식처럼 기억을 하냐면 dx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가 뭐가 된다? 자, 이게 뭐랑 뭐가 일치해야 돼? 요 x랑 요 x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t dt를 미분하면 얘는 뭐가 된다? 이게 이제 fx가 된다. 색깔로 이게 fx가 된다. 요 t 자리를 x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 xx 일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t가 똑같을 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거를 가로 섞어서 바꿔서 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너무 어려운 내용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또 풀어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더하기 fx인데 그냥 fx라고 썼죠. 더하기 fx. 그럼 양면에서 fx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네. 그러면 x 플러스 3 곱하기 f 프라임 x가 2 곱하기 x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x 플러스 3이 마저 약분되면 f 프라임 x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얘를 적분해주면 fx는 부정적분을 해주면 fx는 2x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을 텐데, 이 c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 얘를 준 거지. 됐어? 그래서 저 경계 조건 f3이 6이라는 걸 줬으니까 여기다가 x 이퀄 3을 대입하면 f3은 6 플러스 c. 근데 얘가 6이래? 그럼 c의 값이 0인 거니까 다시 fx는 뭐가 되고 2x가 되는 거고, 이때 f5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5는 10.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5번이에요. 다음 34번. 얘는 미분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x-t의 ft의 dt가 되니 3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우리가 3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5를 만족시킨다. 자, 그럼 얘는 양변을 미분할 때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거기 어디 옆에나 뭐 이런 데 공식처럼 써놓으면 아니 그 옆에 이쪽 정적분을 왼쪽 밑에 박스에 보면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놈이 나와 있거든. 거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냥 그 밑에다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놔. ddx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x-t x-t의 ft dt 즉 여기는 a가 1인 경우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숫자 넣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부터 x까지 x 빼기 t 곱하기 ft dt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뭐가 되느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앞에 x 빼기 t가 날라가고 ft dt 요놈이 생기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x는 적분변수 t의 입장에서는 뭐인 놈이라? 상수인 놈이라 이 x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했거든. ddx에다가 요거를 전개를 해서 요 가운데 피적분 함수를 전개해서 얘를 다시 풀어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거든. x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t ft dt라고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는 거고 이때 얘도 x의 함수고 얘도 x의 함수니까 얘를 미분할 때 곱의 미분을 해주면서 뒤에 거랑 통으로 날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를 미분해 보면 앞에 거 미분 x는 미분하면 1이죠. 뒤에 거 그대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x fx 이 뒤에 거는 여기에 이제 x가 없고 t만 있으니까 이 t 자리를 x로 바꿔주면 되잖아.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x fx에서 얘를 미분하면 얘랑 사라지고 얘만 남는 거예요. 얘만 남는 거예요. 됐죠? 그럼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을 뭐 해야 돼? 한 번 더 미분하면 fx를 구할 수 있겠지. 왜? 얘 미분하면 fx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양변을 2번 미분해야 fx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건 설명이니까 이건 지우고 이것만 공식처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원리를 알면 굳이 이거 외우지 않아도 다 이렇게 된다는 거 뻔히 알 수 있고 나중에 학교 시험이 어렵게 나오거나 혹은 모의고사에서 어렵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를 x가 아니라 x제곱 혹은 여기를 t제곱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문제를 바꿔서 줄 수 있어요. 됐어? 그래서 변형시키면 여러분들 원리를 알면 변형이 돼도 문제가 대처가 되지만 원리를 모르면 그냥 외워서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살짝 바뀌었을 때 대처가 안 돼요. 그래서 원리를 좀 기억하는 얘기고 따라서 먼저 나는 여기 a의 값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대입을 하는 건 똑같거든. 얘는 양변을 미분하는 형태가 조금 다를 뿐인 거지 대입하는 건 똑같아요. 즉 얘가 아래 끝이 1이니까 양변의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 피적분 함수가 모든 하나 피적분 함수에 x가 섞여 있던 t만 있던 뭐더 있던 이 저 피적분 함수가 뭐든 상관없이 이 정적분은 아래끝 위끝이 똑같으면 이 정적분 값이 무조건 0이야. 되니? 왜? 이 정적분의 의미가 부호를 가진 넓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래끝 위끝이 똑같으면 넓이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애초에. 그래서 얘는 무조건 적분 값이 0이 정적분 값이 0이 되는 거다. 그래서 1을 대입하면 0은 이쪽은 1을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 3 더하기 a 빼기 7 더하기 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 더하기 5는 8 빼기 7은 1이니까 넘어가면 a 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됐죠? 그럼 f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한번 미분하면 자 좌변 한번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만 남고요. 우변은 미분하면 3, 3은 9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x a가 마이너스 1이어서 2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를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맞죠? 물론 미분하고 1을 대입해도 돼. 먼저 1을 대입하지 말고 미분하고 1을 대입해도 a 값이 똑같이 마이너스 1인 거 구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됐고
그럼 나는 fx를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fx는 뭐가 돼? 18x 빼기 2 이게 fx가 되는 거고 이때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 1을 대입하면 f1은 18 빼기 2에서 답은 16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함수들은 두 번 미분해야 fx를 구할 수 있다.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자, 다음 밑에는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대극소인데 그냥 똑같아요. 어차피 어디서 극대가 되고 어디서 극소가 되는지는 미분계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된다. 그건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3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함수 fx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x까지 여기는 3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2b의 dt가 x 이퀄 3에서 극소값 6을 가질 때 a와 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fx가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얘는 그냥 정적분으로 주어진 거 말고는 별다른 게 없는 거거든. 됐니? 그런데 이 fx가 x 이퀄 3에서 극소값 6을 가진다는 얘기는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가 x 이퀄 3에서 극소값 6을 가지니까 f'3은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f3은 6이 된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나는 f'3이 0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미분을 해요. 그럼 미분하면 f'x는 뭐가 될 거냐? 여기는 t를 x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3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b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3을 집어넣어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내가 f'3을 구해보면 f'3은 우리 뭐가 되느냐? 3, 3은 9, 3, 27 마이너스 3a 플러스 2b가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2b만 넘겨놓고 나머지를 넘겨서 나는 2b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a-27이라고 쓸 수 있겠고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느냐 f'x가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2b니까 플러스 2b는 3a-27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나는 이제 f3이 6인 거랑 그 다음에 f-3은 또 0이 되는 거거든. 여기서 이제 그러면 구하기 위해서 얘를 적분하면 c 값이 하나가 튀어나올 거라 조건이 아니야. 일단 그러면 나는 f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f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x제곱 플러스 3ax 마이너스 27x 그러니까 3a 마이너스 27x라고 쓸게요. 그냥. 상수가 3a-27이었으니까 3a-27 곱하기 x 그 다음 뒤에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붙어요. 그럼 이제 모르는 게 a와 c 두 개가 됐잖아. 그럼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조건식이 지금 몇 개밖에 안 보여? 한 개밖에 안 보이지? 이유가 뭐냐면 얘하고 또 하나 숨어있는 조건이 얘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요 x에다가 아래 끝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이 정적분 값은 얼마가 된다고요? 0이 되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f-3이 0이다. 이 조건이 추가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a도 구하고 c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 f3부터 구해보면 f3은 3, 3은 9, 3, 27 마이너스 2분의 9a 플러스 여기다 3을 집어넣었으니까 3, 3은 9a 마이너스 27 곱하기 3하면 얼마니? 81? 81 플러스 c가 6 이런 식이 하나가 주어지는 거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9a 더하기 9a는 2분의 9a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27 빼기 81은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54지. 네. 넘어가면 6 더하기 54니까 는 60 이런 식이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요. 다음 f-3은 0이었으니까 내가 f-3도 계산해두면 얘가 마이너스 27 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9a.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9a 플러스 81 더하기 c는 0. 이번엔 이렇게 될 거거든요. 플러스 2분의 9a 아니에요? 아 여기 플러스 9a 아니에요? 아니구나.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었는데 이번에는 그럼 마이너스 9a 맞지? 네. 여기 플러스 9a가 되면 이게 똑같아서 그럼 말이 안 돼. 네. 자 어쨌든 그럼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27a 마이너스 2분의 27a 플러스 c가 여기는 마이너스 27 더하기 81이니까 플러스 54 넘어가면 마이너스 54 이렇게 되겠지. 됐어? 미안해 나 무릎이 뭔가 절단난 것 같은데 병원을 가야지 안 되겠네. 앉아서 수업해요. 시끄러워. 자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이거에서 이거를 빼볼게요. 그러면 2분의 36 18a가 60에서 54를 뺐으니까 114 이렇게 될 거고 그럼 a가 얼마니? 6인가요? 그리고 b는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이 b가 우리 6, 3, 18 빼기 27 하면 마이너스 9.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9. 이때 뭘 구하라고 했어요? 208 아니에요? 뭐라고? 18 곱하기 6인 이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7. 저것도 헷갈리게 내가 다 확인해 줄게요. 18 곱하기 6이 35번 어디? 내가 어디 틀렸어? 18 곱하기 a가 114인데 어떻게 a가 6이 돼요? 아니구나. 미안해. 그럼 a가 8분의 114 2로 약분하면 9분의 57 3으로 또 약분 되지. 네. 그러면 3분의 19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b가 3a 19 빼기 27 얼마예요? 8 b는 4 아니지 마이너스 8 그럼 b는 마이너스 4 맞아요? 그러면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3분의 19 곱하기 4를 하면 4, 9, 36 76 마이너스 3분의 76 맞네요. 이게 맞아요. 숫자 참 예쁘게 냈네요. 이게 맞다. 아이고 바닥. 자 다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을 물어볼 건데 일단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h까지 ft dt를 하면 거기는 h가 아니라 x라고 돼 있어. 우리 프린트에는 x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h가 더 익숙할 거라서 선생님은 그냥 h라고 써놓은 거야. 됐니? 거기는 x를 h로 바꾸면 얘랑 똑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얘를 적분해갖고 즉 라지 f 프라임 t가 스몰 ft가 되는 거라고 하면 이놈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밑에 거 h분의 위에는 라지 f a 플러스 h에서 라지 f a를 뺀 것과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라지 f 프라임 a의 정의가 되는 거고 라지 f 프라임은 스몰 f라고 했으니까 얘가 뭐가 돼요? 스몰 FA가 된다가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만약에 외운다고 하면 뭐만 외우면 돼? 이놈이 얘가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물론 중간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면 변형으로 변형된 형태로 줘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그냥 단순 암기해서 문제만 풀려고 하면 모양이 바뀌면 힘들 수도 있죠. 왜냐면 36번이 모양이 바뀐 형태거든. 되니? 그럼 36번을 보면 36번이 이렇게 생겼어요. 좀 써볼게요. 우리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1-h분의 1 플러스 h까지 여기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의 d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르면 어떡하겠어? 꾸역꾸역 또 적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지. 자,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요 함수를 스몰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스몰 fx는 라지 fx를 미분한 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되니? 라지 fx를 미분한 게 스몰 fx고 여기는 이 피적분 함수가 스몰 fx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적분했을 때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거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이니까 부모 h분의 위에는 어차피 얘 적분하면 라지 fx가 되는 거고 거기다 1 플러스 h를 집어넣은 놈에서 1 마이너스 h를 집어넣은 놈을 빼는 게 우리 정적분이었잖아. 그래서 얘가 라지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f 1 마이너스 h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얘를 변형시켜보면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겠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라지 f 1 플러스 a 빼기 라지 f 1 나누기 h 마이너스 라지 f 1 마이너스 h 빼기 라지 f1 여기도 h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h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h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였었거든. 기억나죠? 우리 이거 미분계수 할 때 썼던 거예요. 그러면 이놈도 뭐의 정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바꿔놓고 변형시키고 나면 얘도 라지 f'1의 정의가 되는 거고 얘도 라지 f'1의 정의가 되는 거니까 나는 이놈이 뭐라고 쓸 수 있고 이 라지 f'1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라지 f'이 스몰 f였으니까 얘는 2f1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2에다가 f1은 여기다 1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2 빼기 4 더하기 3 그럼 5 빼기 4는 1 곱하기 2니까 답은 얼마가 돼? 2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을 이용하면 답이 2가 된다라는 걸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36번의 답은 4번인데 얘를 모르면 이걸 꾸역꾸역 적분하고 2x 세제곱 빼기 4x 제곱 더하기 3을 꾸역꾸역 적분해서 저기다 때려넣고 우리 뭐 하고 있겠어요? 막 계산하고 있겠지. 보내주셔도 돼요. 제가 보내준데 저 안 보내주면 잘해야지. 보내주세요. 미치세요. 제가 나가는 거 보고 아주 그냥 찬스를 잡았죠. 아주 자, 다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도 공식처럼 써보면 그 다음 네모 박스에 나와 있는 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라지 f'(x가 f'(t가 스몰 ft가 되는 요 ft라고 한다면 요놈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라지 fx 빼기 라지 fa가 되는 거고 라지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당연히 얘는 뭐의 정의가 되는 거야? 라지 f'a의 정의가 되는 거고 라지 f'은 스몰 f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fa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으로 얘가 FA가 된다. 얘를 적분하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극한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요 t자리에 A를 요 A가 t자리에 들어간 놈이 답이 된다라는 거야. 됐죠? 이걸 알면 편하게 풀 수 있는 거고 이걸 모르면 막 적분을 해내겠지. 됐어? 그래서 37번 문제도 보시면 얘도 살짝 변형이 돼 있는 거긴 한데 37번은 리미트 x가 어디로 갈지? 1로 갈 때 인테그랄 아니 x제곱 빼기 1분의 1에다가 x제곱 빼기 1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여기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5dt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5의 dt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p적분 함수를 스몰 ft가 라지 f't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거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빼기 1분의 1이니까 얘가 x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 빼기 1분의 얘는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 라지 fx 빼기 라지 f1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라지 f'1이 되는 거지. 근데 라지 f'은 스몰 f였으니까 얘가 f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1 f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2분의 1에다가 f1은 저기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1 마이너스 2 플러스 5 그럼 6 빼기 2는 1 더하기 5는 6 빼기 2는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도 답이 2네요. 됐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거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원리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세상 복잡한 문제가 요 문제예요. 되니 나중에 이게 단독적으로 이걸 묻는다기보다도 어려운 문제에서 조건을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으로 조건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때 저 조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이 조건은 이런 뜻을 갖는 거야 라고 빨리 눈치채는 게 필요하니까 이런 형태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냐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을 사용한다 그 얘기거든. 그런데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을 사용하는 방법은 곡선과 축 사이의 넓이가 됐던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가 됐던 뭐가 됐던 다 똑같거든요. 되니? 그래서 얘는 정적분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하면 돼요. 우리 정적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라고 했냐면 부호를 가진 넓이의 의미를 갖는 거라고 했어요. 됐어? 자, 그래서 fx가 0보다 클 때 이건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건데 자,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y=fx가 있어서 여기 x=a부터 b까지 즉 y=fx랑 x=a, x=b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이 넓이 s는 fx가 이 구간에서 모두 양수일 때 이 s는 뭐랑 똑같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즉 f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저 넓이랑 똑같다. 이게 첫 번째고. 자, 다음 두 번째는 제가 fx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y=fx인데 여기에 a가 있고 여기 어딘가 b가 있어서 fx의 그래프와 x는 a, x는 b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이때는 s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아니라 거기다가 뭐를 붙여준 거?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과 똑같다. 왜? 정적분 값이 함수 값이 음수라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올 거거든요. 됐어? 그래서 저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똑같다. 자, 마지막으로는 부호가 변할 때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번은 x축이 이렇게 있는데 fx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a이고 여기가 c이고 여기가 b였다고 생각해봐. 그때 이 넓이가 a가 되는 거고 이 넓이가 b. 그래서 x축과 x는 그러니까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즉
a 더하기 b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는 fx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넓이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b는 이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를 해준 것을 빼주면 되는 거겠죠. 되니? 왜냐면 c부터 b까지 적분하면 음수값이 나올 거니까 걔는 빼줘야지만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얘를 적분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구간을 나눠서 꼭 이렇게 적분을 해야 되느냐?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됐어? 근데 얘를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라고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해. fx의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면 넓이가 나온다. 됐어?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네모 박스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21페이지 그 네모 박스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곡선 y 꼴 fx와 x축 및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하면 라지 s라고 하면 이 라지 s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가 된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 되니? 근데 실제 이 넓이를 계산할 때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혹은 그 부호가 바뀌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이 실제 계산은 얘를 하는 거야. 그 절대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계산 또는 이 계산 또는 이 계산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되니?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뭐부터 그리는 게 맞아? 그래프부터 그리는 게 맞아.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양수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음수인지를 알아야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를 적분하고 얘는 더할 건지 뺄 건지 이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래프의 넓이를 그러니까 그래프와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는 결국에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느냐 교점을 잘 찾고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느냐를 묻는 것과 똑같아요. 됐죠? 그래서 그래프를 못 그리면 문제를 못 푼다. 얘도 그래프를 못 그리면 문제를 못 푼다. 가혹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여기 요 파트가 그렇게 생겨 처먹은 데라 어쩔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얘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38번을 보면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x가 x제곱 빼기 4이고 f형이 0일 때 곡선 y꼴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fx를 부정적분해서 구하게끔 f'x를 먼저 줬죠. 그래서 f'x가 x제곱 빼기 4라고 줬어요. 그럼 나는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될 거냐면 fx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가 될 건데 f형은 0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c는 0, 얘까지는 쉽게 이렇게 날릴 수 있겠지. 그때 요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요런 거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봐라. f'x가 0이 되는 게 x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2였잖아. 더군다나 얘는 상수항이 0이니까 무슨 함수예요? 기함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x축이 요 가운데를 싹 지나가는 거지. 그리고 얘는 여기가 얼마나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 적분하는지를 알려면 여기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겠지. 그럼 저기 값은 요놈이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얘가 3분의 1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3 여기는요 여기는 2루트 3 이렇게 되는 놈이겠죠. 따라서 넓이는 우리 어차피 얘가 기함수라서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가 똑같을 테니까 요 넓이 하나를 구해서 2배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넓이는 2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2루트 3부터 어디까지? 0까지. fx는 뭐였어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4x dx를 해준 게 답이 되는 거고요. 그럼 적분을 해주면 얘가 2에다가 자 3분의 1 x 세제곱 적분하면 4가 내려왔으니까 12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4x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루트 3에서 0까지.
그럼 0을 집어넣은 놈은 0이니까 뺄 거 없고요. 그럼 얘는 2배에다가 바로 열고 마이너스 2루트 3을 집어넣은 놈을 빼면 되는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2루트 3을 4제곱하면 10의 제곱이니까 144 나누기 12 하면 12 마이너스 2루트 3의 제곱은 마이너스 2루트 3의 제곱은 12 곱하기 2 하면 24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24 빼기 12는 10이니까 곱하기 1 하면 답은 뭐가 돼? 24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되게 단순한 문제이지만 그래프를 못 그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 건지 적분값에다가 플러스를 붙여주면 되는 건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 fx의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fx와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쉽지 않아요. 꽤 어려워요. 자, 다음 곡선과 직선 사이의 넓이인데 얘는 뭐냐면 이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내가 s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했는데 실제 얘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원래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바로 열고 위에 놈이 fx잖아요. 그래서 위에 놈이 fx에서 밑에 놈 x축. 근데 x축은 y꼴 0이니까 0을 빼갖고 적분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즉 정적분이라는 놈이 어떤 행위를 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fx에 요 길이들을 다 더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구분구조법 선생님이 처음 설명할 때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 얘를 직사각형으로 쪼개서 저 넓이들을 다 더하는 행위를 우리 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됐어?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거기 극한을 붙여버리면 실제 쟤는 저 함수값들을 다 더하는 행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됐어? 따라서 나는 이 길이가 위에 놈에서 아래 놈 거를 빼면은 요 길이가 나오는 거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곡선과 직선이 됐든 곡선과 곡선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f가 y꼴 fx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y꼴 gx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x는 a가 여기 있고 x 이꼴 b가 여기 있다면 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얘가 곡선이 됐든 직선이 됐든 다 똑같아. 개념은 됐죠? 그래서 우리 요 놈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항상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그래서 위에 거 fx 빼기 아래 거 gx dx를 하면 저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곡선과 곡선이 됐든 곡선과 직선이 됐든 직선과 곡선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주면 돼. 근데 위아래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위아래가 바뀔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fx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가 섞여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거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때 fx, gx와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 됐니? 그때 요 만나는 점의 좌표를 x 이꼴 c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랑 여기의 넓이를 더한 거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는 위에가 fx고 아래가 gx니까 fx 빼기 gx dx를 하면 이쪽 넓이가 나올 거고요. 다음 이쪽 넓이는 이번엔 위아래가 바뀌었지? 이번엔 gx가 위지? 그러니까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b까지는 위에 거 gx에서 아래 거 fx를 빼갖고 적분을 해주면 얘가 실제 a부터 b까지 fx랑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곡선 또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어디서 만나고 뭐가 위에 있고 이거를 알아야 뭐에서 뭘 빼갖고 적분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결론이 뭐예요? 그래프를 잘 그려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40번 문제, 다음 페이지 40번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 아니다. 이 3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39번은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39번은 y가 마이너스 x죠. 얘는 요 문제 일단 풀어준 다음에 얘는 적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서 그것도 알려줄 테니까 일단 잘 보세요. 그래서 39번은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곡선은 y 꼴 마이너스 2x 제곱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겠죠. 꼭지점이 원점이고 위로 볼록인 y 꼴 마이너스 2x 제곱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다음에 직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지나가는 직선이냐면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놈이 y 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어? 여기도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인 놈 이렇게 지나가는 놈이 되는 거거든. 그럼 그때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어디를 구하라는 거야?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일단 뭐부터 구해야겠어요? 교점부터 구해봐야겠지. 그럼 교점은 우리 뭐랑 뭐랑 만나는 점? 마이너스 2x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만나는 점이 교점이 되는 거고, 그럼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2x제곱을 반대로 넘겨주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인수분을 해주면 2x x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x좌표가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가 되어야 되고 위에 게 2차 곡선이고 아래 게 직선이니까 나는 이 넓이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위에 거 마이너스 2x제곱에서 밑에 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야. 그럼 플러스 x 플러스 1의 dx 얘가 넓이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실제 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적분을 해주면 돼요. 적분해 봅시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가 되고 우리 적분 계산 편하게 하는 건 1 집어넣은 수에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수를 빼면 적분 계산이 어렵거든요. 복잡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 적분 계산할 때는 앞에 마이너스 3분의 2 써주고 어차피 1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을 빼면 똑같잖아. 그러니까 걔를 묶어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1의 세제곱은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분의 1인데 걔를 뺀 거니까 플러스 8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여기는 x제곱이야. 그럼 1 빼기 4분의 1. 그 다음 여기는 x야.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얘가 8분의 9.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8분의 9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3. 그래서 계산해주면 여기가 3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6 플러스 8분의 3 플러스 여기도 8로 통분해주면 2, 4, 3, 4, 12. 그럼 얘는 8분의 15 빼기 6이니까 9. 얘가 답이 되는 거지. 됐어요? 일단 답이 맞는지부터 계산이 맞는지 8분의 9 맞아요. 됐어? 재영이 이거 계산 안 하고 적분 안 하고도 계산하는 방법 알지? 공식이요? 네. 어떻게 돼? 6분의 알파 잘 모르는구나. 6분의 1 알파 베타 6분의 1이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보통은 x제곱의 개수가 1이라서 6분의 1로 잘못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그 밑에 어디 공간 남는 데다가 지금부터 선생님이 쓰는 공식 3개를 쓸 거거든. 요 3개를 잘 적어놓고 어차피 똑같아. 그림만 3개인 거지 식은 똑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y골 fx가 있어. 이게 2차함수. 우리 2차함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되니? 그래서 이 fx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함수가 있고 얘가 x축하고 알파와 베타에서 만나잖아요. 되니? 그러면 나는 원래는 이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실제 적분을 해서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차함수는 그 적분을 해서 구하는 계산 과정이 매번 다 똑같아. 그래서 얘를 적분해서 계산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얘를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이렇게 기억하면 되거든요. 6분의 요 최고차의 수 a의 절대값에다가 곱하기 베타, 큰 베타 빼기 작은 거 알파의 세제곱을 계산하면 요 놈이 무조건 뭐랑 똑같아?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절대값의 dx랑 똑같은 값이 나와요. 항상.
됐니? 그러니까 이 적분을 계산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절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얘가 x축이 아니라 얘처럼 직선으로 둘러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y 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고 이렇게 여기 y 꼴 mx 더하기 n이 있는데 얘도 만나는 점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고 하면 이때 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이차함수와 직선 y는 mx 플러스 n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얘도 똑같아요.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으로 똑같이 나와요. 됐어? 의심되면 실제로 적분한 값하고 이렇게 계산한 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 보세요. 언제든 똑같이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얘가 곡선과 직선이 아니라 2차 곡선과 2차 곡선으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얘가 y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또 2차 곡선 y꼴 a 프라임 x 제곱 더하기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만나는 점은 똑같아. 만나는 점은 알파, 여기는 베타. 그리고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6분의 a 빼기 a 프라임의 절대값. 얘는 2차 계수를 빼야 돼. 그래서 2차 계수를 뺀 것에 절대값을 씌우고 만나는 점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요 계산을 하면 실제 정적분 계산을 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2차도 공식이 있고 3차도 접선으로 둘러싸인 경우는 3차도 공식이 있고 4차도 공식이 있는데 3차랑 4차는 여러분들 외워봤자 어차피 수능 때까지 한 번 써먹으면 잘 써먹는 거예요. 써먹을 일이 거의 없어. 됐어? 그래서 3차랑 4차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특히 공식 주장창 써놓은 거 마플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공식이 10몇 개가 써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식 다 외울 필요 없고요. 됐어? 그래서 정적분과 넓이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공식들이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외워서 쓰는 건 요거 하나랑 좀 이따 선생님의 마지막 시간에 정적분 그러니까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하나가 있을 텐데 그거 두 개만 딱 외우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외워봤자 쓸데도 없어. 되니? 근데 얘는 주구장창 써먹는 놈이니까 꼭 외우시길 바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방금은 내가 적분을 해서 구했지만 실제 적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 왜? 어차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인 거 알지 않았어? 그리고 최고 차이 개수가 뭐였어? 절대값이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러면 요 넓이가 6분의 2 곱하기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여기는 2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3의 세제곱은 27.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답이 얼마가 돼? 8분의 9? 아까 계산한 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럼 저렇게 계산하기 훨씬 낫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했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